네, 김상희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우선 다행인 점은 그린란드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소강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도 테슬라와 메타 중심으로 밤 사이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끄는 게 이 매크로 지표였는데 계속해서 GDP 성장률도 그렇고요. 또 PC 물가 지표도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네요. 오히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실망감보다는 기초 체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의 체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시장이 다시 확인하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률을 보면 미국의 지난해 3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 4.4%로 상향 조정되면서 최근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예상보다 강했고 재고 부담이 줄어든 점이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물가 지표도 시장을 안심시키는 방향이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른바 근원 PC 물가 지수는 11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2.8%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급등하는 조짐은 없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소비 지출이 꾸준히 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건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보다는 강하지만 과열되지 않은 성장, 이른바 스트롱하지만 핫하지 않은 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최근 증시 반등은 여전히 펀더멘털이 시장을 이끌고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롱하지만 핫하지는 않은 성장, 한마디로 뭐 골디락스 이렇게도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어서 오늘 지표 딱 한 가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뭐 금리 동결이 9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이런 지표를 보자면 금리 인하는 하반기 들어서나 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들만 놓고 보면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입니다.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4%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고 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의 체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물가 흐름도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죠. 물가가 급등하지는 않지만 연준의 목표치에 충분히 근접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표를 더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단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연준이 상당 기간 동결 모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도 올해 안에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가 보다 확실하게 안정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하반기에는 정책 전환 여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은 인하 시점이 언제냐보다는 연준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가 시장의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다시 한번 안정세로 접어든 건 역시나 좀 그린란드 문제가 진정됐기 때문이겠죠. 이 그린란드 문제 이제는 좀 완전히 수면 밑으로 내려간 걸까요?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네요. 네, 아직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을 즉각 흔들 정도의 급박한 국면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유럽연합의 움직임입니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 절차를 다시 재개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긴장이 일단 완화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자 유럽의 의회도 다시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유럽의회 의장인 로베르토 메촐라는 관세 위협 철회가 기준을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린란드 이슈가 당장 시장의 핵심 변수에서 한 단계 뒤로 물러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미국의 성장률과 소비, 물가 같은 펀더멘털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증시 반등 역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측면이 큽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다음 위협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린란드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세나 자산 문제로 다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사안이 끝나는 이슈라기보다는 당장은 잠잠하지만 언제든 재부각될 수 있는 잠재적 지정학 변수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정학적 이슈라는 게 뭐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관세를 철회한 점, 또 그린란드에 대해서 소유권보다 적금권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점은 상당히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